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황희정승에 대해 사주를 공부한 데 이어서 조선시대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님에 대해 사주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율곡 선생 하면은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율곡 선생의 어머니이신 신사임당, 아버지보다는 좀 엄마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 시대도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이었죠, 신사임당은. 그래서 그 아들인 율곡에게 그런 그 유전인자도 갔을 테고, 또 어머니의 그 지극정성인 그 아들 사랑과 가르침으로 훌륭한 인물이 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자료는 물론 이제 그 나무 위키에서 생년월일을 찾고, 또 도계 선생님, 명리학자, 우리나라의 그 도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작곡하셨죠. 그분의 그 저서 중에 그 율곡 선생의 사주가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율곡 선생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조선시대의 각 그 유명하신 그 위인들의 사주가 제법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같이 또 참고를 했어요. 출생 시간이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한 거죠. 사주는 이제 그 출생은 1537년 1월 17일, 그리고 음력으로는 이제 1536년 12월 26일, 이때가 이제 중종 31년, 그리고 이제 작고한 때는 1584년 2월 27일, 음력으로는 1월 16일, 이때가 이제 조선조 선조 17년,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물론 그 시대는 이제 그 장수하는 분들 50 넘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그 율곡 선생이 남긴 업적은 실로 위대하죠. 성리학에 대한 그 저서도 그렇고, 성리학은 이제 대략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정치, 철학, 역사,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한 이제 그 어떤 학문으로 보는데, 이분이 그 사주 구성은 병신년, 신축월, 정미일, 임인시. 지난번 그 황희정승 사주는 신약 사주에 식재를 따르는 종격, 그러면 이제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 따르는 형국이 되겠죠. 그런 그 황희정승의 성품이라면은 율곡 선생은 어떤 성품인지 한번 살펴보죠. 연월에 병신합을 했네요. 이렇게 병신합을 하면은 일간 정화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살펴보죠. 시간을 보니까 시간에 임수가 있네요. 이름이 정임합. 일간에게 있어서는 합해서 목으로 화하는지 화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정화일간은 일지에 미토를 두었죠. 월치에 축토, 이라면 충미충. 미토의 그 을목을 쓰기가 어렵죠. 충미충 하는 관계로. 그러나 시지에 또 인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서 관성과 합을 하여 목의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일간이 정화가 아닌 한목, 목으로 보면 되는 목. 예. 목, 굳이 따지자면 이제 간목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식상은 화가 되고, 재성은 토가 되고, 관성은 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성은 수가 되죠.
이분이 그 인성이 받쳐주고 있어서 인성은 이제 그 연지에 신금 속에 그 임수가 들었죠. 이게 이제 인성의 약하나마 이제 그 인성의 어머니의 이제 그 사랑으로도 보죠. 인성 비겁이 이제 굉장히 왕한 구조니까 좋죠. 이 사주 구성에서 비겁이 다 평정하고 있는 그런 그 구조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종격으로 볼 때, 우리가 화기격이 아닌 종격으로 볼 때도 종격에 이제 우리가 비겁이 왕한 종격, 비겁이 왕한 종격, 종왕격 이런 경우와 에너지가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돼요. 이 일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이 대단한 에너지죠. 여기에서는. 그럼 인성 비겁이 일단 그 용신군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식재관은 일단 기신군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식상은 우리가 그 식상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희신으로도 될 수 있고 용신 기능으로 될 수 있고 기신 기능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식상 기능이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가 병오대운입니다. 율곡 선생이 돌아가실 때가 46 병오대운이고 4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식상운이 이렇게 왕하게 들어오면은 기신작용을 해요. 여기서는 기신작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관성은 이제 한신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런 용어 쓰는 걸 잘 알기가 어렵죠.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인성 비겁과 식재관 오행이 있어요. 차라리 육행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간을 돕는 세력 3개, 일간에서 나가는 에너지 3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따지기 쉽겠죠. 그러나 이 오행 자체를 양쪽의 세력으로 놓다 보니까 늘 하나가 남게 되어 있어요. 남는 글자가 식상 또는 관성에서 남게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용신 기능을 할 때가 있고 기신 기능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병오대운은 병화가 양인 오화를 같이 왔죠. 같이 온 경우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왕한 구조입니다. 이 식상에서. 이 식상에서 이렇게 그 화가 왕하면 우리가 건강적으로는 심장 쪽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 일간이 그 가르치는 학생도 될 수 있고 식상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그 인물들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율곡 선생이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도 없고 관성도 충미충으로 해서 없고 재관이 부실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는 그 재상이 되었느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운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재성과 관성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에 해당되는 글자가 발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 용신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대운을 살펴보면은 초년부터 수, 임인, 계묘, 갑진, 을사 여기까지 그래도 좋았죠. 수, 목, 대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인성 비겁으로 흘렀네요. 예. 이때 이분이 그 장원급제 시험 볼 때가 언제냐면은 29세 그 갑진 대운에 이제 장원급제 시험을 총 8회를 봤는데 8번을 본 중에 7번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29세와 21세인가 두 번이가 있는데 주로 29세 때 이렇게 그 좋은 성적을 내었어요.
이때가 이제 비겁대운과 갑진대운 진토는 이 원국의 신금과 수기운 작용이 많죠. 인성기능. 이래서 이제 인비의 운에 이런 그 관록운을 입은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돌아가실 때가 1551년 율곡 16세 때, 이때가 이제 계묘대운. 우리가 계묘대운은 우리가 이제 그 운이 들어오는 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기신성이든 용신성이든 여기서는 이제 그 희신성이지만은 계수가 들어옴으로써 인성에 관한 변화가 생기겠죠. 좋은 쪽으로 생길지 안 좋은 쪽으로 생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한동안은 이분이 그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그리움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인성적인 그 힘을 실어서 율곡 선생이 앞으로 세상 살아나가는데 좋은 에너지로도 작용한다는 거죠. 어떤 그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이 나쁜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으로 인해서 또 좋은 작용을 이게 또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굉장히 이런 건 굉장히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살아생전에 주역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책본 중에서 얼핏 떠오르는 게, 율곡 선생이 주역 공부를 좀 더 오래 했다면은 내가 그 책도 좀 내고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그 주역에 관한 업적을 좀 이루었을 텐데, 그것을 못 이룬 게 좀 그 한이 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하셨던 그 책을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전에 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때에 그 1581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이 조선시대 이때만 해도 그 사색 당파가 참 그 치열했던 시대라 반대급부에 의해서 사실 그 의견이 묵살됐다고 합니다. 묵살돼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아서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는 이제 훗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죠. 11년 후에 이때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율곡 선생의 그 앞날을 내다보는 그 예지 이력 같은 거, 그 참 주역의 공부가 있어서인지 이런 거를 많이 그 칭송을 하고 이분에 대한 그 훌륭한 업적을 이렇게 기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병오대운, 을사대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수목대운이 들어오고, 이 화도 지지로만 들어오면 상관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46대운에서 병오대운에서 간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게 간지로 들어오면은 이 식재관 쪽에 중에서 식상의 그 기운이 가장 그 강한 기신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식상에 관한 문제들이 건강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식상이 이렇게 강하게 기신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도 되죠. 우리가 식상은 식상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재성과 함께 이 식상은 먹다 뜻도 되고, 근데 식상 기운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먹는 기능이 또 망가지는 거가 되겠죠. 식상 기능이 어렵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그 병오대운에 돌아가신 걸로 보고요.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황희정승과
그 율곡 선생에 대해서 그 간략하나마 이제 그 사주 특징을 따지자면은, 황희정승은 그 세상적인 쪽에 그 당신의 어떤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신 분이라고 본다면은, 이 율곡 선생은 당신이 그 정화일간으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관성의 환경에서 목의 환경으로 바뀐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율곡 선생이 친가는 경기도 파주인가 그 율곡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강릉 오죽헌에서 자랐죠. 외가에서. 이런 부분, 태어난 그 성정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조정에 있으면서도 역할이 아마 그런 쪽에 관한 역할이 같이 따랐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일간 비겁으로 세상을 식상, 재성, 관성을 섭렵해가는 그런 삶의 구조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성품이 황희정승과 율곡 선생의 조금 그 성정이 조금 달리 나타나죠. 굳이 재상 쪽보다는 그 정치 쪽에 더 가깝다면은 오히려 율곡 선생이 더 나의 일간을 무기로 쓴 구조이기 때문에, 인성과 일간을 무기로 쓴 구조이기 때문에 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황희정승보다 낫다고 봐야죠. 황희정승은 전형적인 그 재상의 구조, 또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뭐 대학 교수라든지 가르치는 쪽,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서 율곡 선생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